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 개장한 지 2시간여 지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상해와 선전 성분 지수, 홍콩 시장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융 부문에서 반부패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거버넌스 확립과 해외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브라질 등 대체 공급업체로 눈을 돌리면서 미국의 중서부 농민들이 농산물 수출 감소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또 특징주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재도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차이나마켓은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중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작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 거래일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상해 종합지수는 배터리주의 강세에 힘입어 1%대 강세 마감했고요. 3,600선, 3,800선에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선전 종합지수가 더 큰 상승폭을 그려주면서 3%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창업한 지수가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하죠. 6%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함께 보시면요. 오늘은 0.3%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0.2% 상승한 3,820선을 돌파한 상해 종합지수고요. 선전 성분 역시도 0.3%대 나란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으로 해석이 되는 가착판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하면서 소폭의 오름세, 그러니까 중화권 지수 이 시각 현재 빨간불 켜면서 나란히 좀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개장 직후 부동산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선전시가 주말 사이 부양책을 공개를 했죠. 주요 도시 6개구 내에서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등 이런 긍정적인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주에 투심이 쏠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밖에 오늘 은행주가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전기시설, 여전히 배터리주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산업용 금속 역시도 금속주들 딴에서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의 포인트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3년 내 최고치를 지난주에 경신했다가 기술주들의 약세에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 탄력을 좀 받아가면서 3년 내 최고치 더 나아가서 10년 내 최고치 경신에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실시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현재 중국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주간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국 시장을 저희가 쭉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급락 마감했는데 또 다시 금요일에는 또 급등 마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전일 금요일장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호재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중국 투자를 할 때 미국 시장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글로벌의 자금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의 향후 전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노동지표가 생각보다 많은 쇼크를 내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강해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졌다는 것은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부양책과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완화 정책들을 생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캐스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선전시에서 이제 부동산 부양책이 시장 예상보다 서프라이징 냈던 이유도요. 그렇죠. 결국에는 금요일장 기준으로 고용 지표가 악화되게 나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부양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주,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한창 그 시장 관련해서 봤었을 때 이 헝다그룹과 또 하나 이제 비구이완 관련된 이제 종목, 이제 그 영문명으로는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온다는 것은 부동산을 살린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하여금 자산 자체가 대부분 다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자금들이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결국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가 지표의 향방에 따라서 다시 또 한 번 더 중국 시장에 변화가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이제 한 12시쯤에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수출입 지표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은 상당히 좀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좀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또 오늘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중국 시장 흐름도 이번 주엔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일단 앞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부동산 업체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정부 정책이 나온 만큼 잠시 후에 좀 특징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중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중국 증권사에서 뽑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아오 생태입니다. 이 카이유안 증권에서 매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신아오 생태는 이 청정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데 2분기 매출을 살펴봤을 때 지난해 대비해서 4%가량 감소하는 흐름이 보였지만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같은 기간 47%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배당도 살펴보면요.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배당 성향이 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고배당 가치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1%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피항 증권에서는 레인보우 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레인보우 소프트는 시각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상반기 매출을 살펴봤을 때 지난해 대비해서 8% 가까이 증가했고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도 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의 AI 시각 솔루션 제품이 이미 시장 내에서 여러 AI 안경 제품에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차량용 시각 솔루션 제품도 유럽 차량 브랜드에 대거 납품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주가 움직임 살펴보시면 현재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양석유에 대해서도 이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화한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회사의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순수 생산량만을 따져봤을 때는 이 원유 가격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해 대비했을 때 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해양석유가 낮은 생산 원가와 그리고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청풍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더이에테크에 대해서 추천 의견을 내놨는데요. 더이에테크는 인버터나 열 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7% 그리고 23%가 각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인버터와 에너지 저장 배터리 핵심 공급업체로서 앞으로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법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현재는 0.4%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화한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민연 건강사업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이 상반기 실적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지만요. 리포트에서는 이 회사가 현재 진단 과정에서도 AI 기술을 도입해서 진단 능력을 강화했고 AI 의료 모델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AI 의료 분야 주도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오늘 주가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시면 1.69%대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내 리포트 주목할 만한 기업들 살펴봤고요. 현재 중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부동산 업체들 오늘 상승률이 좋습니다. 네. 지지난주에는 상해 그리고 베이징에서 부동산 관련 부양 정책이 나왔는데 네. 지난주 주말에는 또 선전에 네. 또 부양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 중국 시장에 이런 속담 격언이 있다고 하던데 금구은십이라고 네. 9월은 금이고 10월은 은이다 맞나요? 사실 네. 그래서 하반기 시장 봤었을 네. 때 중국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은 이제 영향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9월 달과 10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정책적인 이제 앞으로의 내년이라든지 혹은 예. 차후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달에 진행했던 양회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이거를 조금 더 하반기까지 맞추려는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양책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9월 달과 10월 그리고 하반기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4월에서 6월 정도 2분기 사이에서는 사실상 이제 정책적인 측면 봤었을 때 좀 잠잠한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 갔었을 때 기준으로 이제 한 번 더 정책적인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좀 상승하는 중국은 9월, 경향이죠. 10월이 성수기라는 거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습니다. 봄이 성수기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좀 봄에 다르네요. 보통 봄이거나 혹은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렇죠. 보통 이제 네. 성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성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성수기 기준 네. 봤었을 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지난 몇 년 동안 바라봤었을 때 네. 이제 21년도부터 헝다그룹 사태 이후로 봤었을 때 실제로 이제 불과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파산까지 냅두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게끔 이제 네. 했던 상태인데 상장 폐지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기준으로 이 부동산을 왜 살려주느냐를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내수 경제가 돌려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가까이 현재 지금 버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다시 또 한 번 더 폭발적인 상승을 바라는 것은 아마 중국 당국에서도 바라진 않을 건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현 상태상에서 이제 점진적인 상승을 좀 꾀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내수에 대한 자금 시장 같은 경우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반기 기준 봤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온 것으로 좀 해석이 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비구이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헝다그룹 사태 이후로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조금 다시 또 파산될 만한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오늘 심청 관련돼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이 컨트리 가든 관련된 종목 이제 홍콩 기준 봤었을 때 코드명으로는 02007이거든요. 네. 이 02007 관련된 이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부동산 업체군요. 맞습니다. 예, 예. 이제 헝다그룹 다음에 좀 위험한 친구긴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상당히 네. 변동수는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네. 한번 거래 정지가 당했던 이유는 이제 헝다그룹 사태 때 기준으로 거래 정지가 당했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수가 워낙 높고 정책적인 변동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고하는 형식으로 좀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업체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금 말씀 주신 컨트리 가든 같은 네. 경우에는 좀 홍콩이라던가 중국 내에서 부동산 업계 동향을 좀 살펴보는데 네. 참고를 해보자라고 하셨고 이와 함께 오늘 홍콩과 또 중국 본토에서 제약업체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항서제약이 새로운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9월부터 연말까지 각종 세계 종양학회라던가 학회가 쭉 몰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제약업체들이 훈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본토 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의료기기 관련돼서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창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드명 자체가 300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688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헝다그룹, 죄송합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네. 봤었을 때는 이제 오늘 약간 정도의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도의 좀 이제 하락세가 좀 있는 반면에 결국에는 전반적인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이 좀 많이 그러네요. 상승세가 예.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전 같은 경우에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미국 러시아와 중국 관련돼서 이제 저번 주 있었던 이제
어떤 거였죠? 전승절. 네. 죄송합니다. 열병식. 전승절.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생각나가지고. 전승절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이슈로 인해서 이 LNG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종목명으로는 이제 초상남유, 코드명으로는 601975, 그리고 초상기선 601872 이렇게 상해 본토에 상장돼 있고요. 테마주로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상남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가인 상태이고요. 네. 초상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본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캠브리콘이라든지 다른 업종들이 많이 상승했었다가 지금 워낙 변동수가 높기 때문에 지금 테크 업종들이 약간 정도 좀 눌러주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결국에는 예. 종목반의 테마 종목 업종 자체가 많이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테크,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씩 좀 숨고르게 들어갔고 다른 업종들 내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건축, 바이오 그리고 짚어주신 것은 의료기기 쪽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또 러시아와 또 중국 간의 LNG 협력 관련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네요. 자, 중국 시장 특징주 잠시 후에 조금 더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증시 이 시각 현재 3,21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3,211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0.6% 상승하며 81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면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1,590억 원 정도, 기관이 현선물 둘 다 담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외국인이 계속해서 담아줄지 그리고 매도 규모를 줄일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상의 종목에서는요, 트럼프가 한국과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낙폭을 줄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시각 현재 상승 전환했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향해 달려가고요. SK하이닉스 28만 원을 향해서 1%,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바이오주들이 종목별 좀 편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알테오젠이 이 시각 현재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0.4% 하락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죠. 에코프로비엠은 0.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펩트론이 29만 원까지 밀려나면서 4%의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파마리서치가 이 시각 현재 6%대 시세를 내주면서 코스닥 시총 3위 자리 안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는요, 태양광, 건설, 조선, 관광 정도로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인 관광객 모멘텀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태양광은 정책이죠. 정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에 이 소식에 힘입어서 태양광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선기자재는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하죠. 세진중공업 21%의 상승세, HJ중공업도 거래량 상위단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로 온도 차이가 좀 큰 가운데 이 시각 현재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죠. 일본 증시가 1.7%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일본 증시에는 두 가지 빅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주말 사이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한 가운데 10월 초에 선거가 전망이 된다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엔화를 통해서 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안정적인 반면에 이렇게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이슈가 나오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러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48엔대까지 치솟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7월 경상수지가 발표됐습니다. 25조 원가량 흑자를 발표하면서 6개월 연속 흑자라는 정말 큰 대단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증시 내에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43,7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니그룹 그리고 지난주 내내 조금 부진했었던 소프트뱅크그룹이 이 시각 현재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대부분 강한 가운데 상사주 그리고 리테일링 관련해서도 오름세 보이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지금 현재 베트남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인도 증시 좀 살펴보시죠. 인도 증시가요. 모디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인도 증시는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대만 증시 이슈는요.
내일 수출 통계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이 얼마나 좀 있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가운데 이 시각 현재는 0.5% 상승하며 24,620선 지나가고 있고요. 필리핀도 소폭의 상승세. 반면에 호주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단에서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실시간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아시아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하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관광, 태양광 업종들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중국도 좀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15일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관광주 우리나라에서도 잘 가는데 중국도 오늘 항공주가 좀 눈에 띄게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또 중국에서도 10월에 또 4중전에도 있다 보니까 네. 소비 진작 정책이 좀 대거 발표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좀 있었어요. 네. 이와 함께 미디어, 뭐 이런 관광, 항공주들 오늘도 잘 가는데 이들 업종군들은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 네. 첫 번째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소비랑 이런 것들은 단기 테마성이라고 좀 말씀을 좀 그래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테마성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소비 자체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비 자체가 그렇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단발성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경향성이 강하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자금들이 빅테크로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나 관광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대표적인 것은 이제 트립닷컴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명으로는 이제 ADR로도 상장되어 있는데요. 홍콩거래소 상장되어 있고요. 코드명으로는 09966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적 발표 이후로 봤었을 때 트립닷컴이 상승세가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신고가를 한 번 더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프로미넌트 10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이제 테라픽 10이잖아요. 네. 그래서 테라픽 10이라고 중국에 있는 기술주 10개를 좀 지칭해서 말하는 건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테라픽 10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만의 이제 프로미넌트 10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트립닷컴을 포함시킨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중국 내 최대 여행 업체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네.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용해봤지만 이게 24시간 그 이제 콜센터가 된다라는 게 좀 장점입니다. 아,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네. 전화를 하더라도 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광고로 나오는 그 트립닷컴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게 이제 중국 기업이었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친숙하게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네. 광고들이. 그래서 네.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항공주들이 이제 봤었을 때 중국 남방항공을 좀 많이 봤었을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4% 정도 가까이 좀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항공 관련돼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난 2022년도부터 봤었을 때 주가 2023년도부터 봤었을 때 중국이 아이고, 좀 많이 계속적으로 좀 빠졌네요. 하락했던 예. 상황 속에서 항공주도 그렇죠.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타격을 입었던 크게 요인 자체가 뭐냐면은 과거에 2022년도 때 다른 국가들은 전부 다 리오프닝하고 이제 오프닝 했었을 때 그렇죠. 기준으로 네. 중국만 혼자서 이제 상해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재봉쇄를 네.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항공주들이 상당히 좀 이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빡세건을 기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시장 그 벤치마크 대비 봤을 때는 지금 조금 하회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저평가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돼서 조금 네, 더 태양광. 코멘트를 드리자면 예. 사실 흐름이 최근에 정말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태양광 관련돼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업종 봤었을 때는 가장 봐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그로우가 사실상 태양광의 대장주라고 전체 하셨죠? 대장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저희가 선그로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가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아. 상당히 좀 아쉬운 이제 네. 업종이고요. 투자하려면 사실상 이제 ETF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솔 기준으로 태양광, 중국 차이나 네. 태양광 관련된 그런 ETF가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 상승폭을 네, 맞습니다. 수익률 수익률이 1위 좋더라고요. 나왔는데요. 그거가 이제 그 ETF가 가장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그렇군요. ETF이고 태양광에 네. 선그로우가 포함되어 있는 ETF인데요. 네. 다만 아쉽게도 선그로우 자체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5% 미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태양광 종목들에 대한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오늘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솔라기가 에너지 코드명으로는 이제 00757인 솔라기가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업종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오늘 변동성이 장대양봉이- 높죠. 예.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오늘도 경우에는 밑꼬리로 밀리는 듯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옵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홍콩 주식이나 상해 그 본토 주식을 봤었을 때 항상 이 단위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보통 우리가 미국 시장 매매할 때도 페니 주식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맞아요. 1달러짜리 미만이라든지 동전주라고 그렇죠. 동전주. 하죠? 한국에서는 예. 동전주라고 좀 많이 부르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홍콩 달러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그런 것 같아서. 종목 중에 하나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네. 저도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관련돼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조금 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야겠네요. ETF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옆에 0.138이라고 나온 게 0.136이 위안인 네, 건가요? 홍콩 달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홍콩 달러로.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종목들 최근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좀 접근할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네. 일단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선그로우 같은 이 대장주 네. 아니면 ETF 상품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자, 이 밖에도 좀 특징주도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CATL과 또 알리바바 함께 네. 뉴스가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는 특징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 특징주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비아디가 이제 올해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해서 16%나 낮췄습니다. 이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한 것이 그 이유로 꼽혔는데요. 다만 리포트에서는 그럼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올해 2분기 내내 가격 인하는 이어졌지만요. 수출 비중이 22%를 넘기면서 국내의 가격 경쟁 부담을 상쇄했다는 건데요. 2분기 비아디의 해외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145%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에도 진입하고요. 자율주행 관련 비용도 규모의 경제 효과로 완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내수 경쟁 심화로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해외 판매 증가세에 힘입어서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0.8%대 약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의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 주목받는 중국 기업들 리포트 함께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ATL 그리고 알리바바 함께 보도록 할게요. CATL은 이제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CATL은 어떻게 보실까요? CLTL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정말 예전에는 아쉬웠던 게 심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또 300 코드잖아요. 아 그래요. 역시 또 투자가 투자하기 불가한. 어려웠었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올 5월 달부터 홍콩에 그렇죠. 상장이 되면서부터 투자하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03750 이 CLTL 관련된 이제 종목 코드명인데요. 최근에 흐름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상장한 지 5월 달부터 봤었을 때 지금 월봉상 기준으로 계속 양봉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심천과 이 홍콩에 대해서 두 개 비교했었을 때 보통 우리가 이 AH 그 상해랑 이제 본토랑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 대한 이 프리미엄 격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똑같은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더 싸냐 했었을 때 사실상 홍콩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 자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LT에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돼서 이 CLT를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과당 경쟁 관련돼 가지고 맞아요. 이제 네. 너무나도 지방 정부들이 정말 많은 보조금을 토대로 해서 살아있는 정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이제 현재 지금 폐쇄를 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문을 닫으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익성 재고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때 이제 6월 달, 7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업종들도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그 리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결국엔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글로벌 이 리튬 관련돼서 이 전기차 그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지금 CLTL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1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점유율 더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현재 CLTL 자체가 이제 지금 점유율을 꽉 잡고 그렇군요.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전기차라든지 혹은 휴머노이드 혹은 이제 이런 배터리 관련해서 리튬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있는 사용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LTL에 대한 멀티플들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봐도 그동안 좀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숨고르기 횡보 네. 장세에
장세에 있는 것 같은데 CATL 충분히 긍정적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알리바바도 함께 볼게요. 사실 다른 이 테크주들에 비해서 알리바바 차트가 좀 못 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자체 AI 개발 뉴스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보니까 애플과의 협력 이슈도 있던데 알리바바는 어떻게 보실까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5%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흐름 좋네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뭐 ADR도 있고요. 그다음 홍콩 거래소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상승률 같은 경우에 ADR이 더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콩 거래소상에서는 이제 코드명으로는 09988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 이제 알리바바가 실적 발표 나온 이후로부터 봤었을 때 자체 AI 칩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요. 알리바바가 상승했던 그런 며칠 전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이 빅테크 세 종목을 꼽으라게 된다라면은 뭐 알리바바라든지 그다음에 텐센트라든지 그다음에 샤오미 이렇게 꼽을 수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고가 목전을 두고 앞에 둔 상태인데요. 반면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부진한 왜 그랬을까요? 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또 상승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 내 아마존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과 사업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돼서도 알리바바가 현재 지금 1위이고요. AI 클라우드, AI 인프라 관련돼서 투자도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를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상승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른 상태인데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은 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도 좀 볼 수 있겠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샤오미 그리고 알리바바 그다음에 뭐 비아디 그다음 텐센트 같은 이 중국에 있는 빅테크 업종들은 전부 다 키 맞추기 하면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좋다고 해서 알리바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 상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중국에 있는 빅테크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셨고 또 이 밖에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내에서 봤었을 때 러시아랑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런 협정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돼서 지금 현재 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에 캠프리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상승봤던 중지이노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 정도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본토 내에서는 테크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테마주 중심의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관련된 LNG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상승 나오고요. 반면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리테일 업종들과 그다음에 이제 테크 업종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내에서 봤었을 때 이제 온라인 리테일 쪽에서 지금 상승세가 3%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게 이제 홍콩에서 이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최근에 또 언급이 됐었던 맞습니다. 언급됐던 종목이죠. 이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낸 상태에서 그다음에 지금 잠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홍콩 내에서 지금 현재 SMIC 파운드리 중국 국산 반도체 업종이고요. 그리고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과 이런 스마트 칩 관련해서 중국의 자체 이 퀄컴에 있는 스냅드래곤을 대항할 만한 그런 자체 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칩 관련돼 가지고는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부분에 있는 그 펀드들이나 ETF들이 다 닿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심 깊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석 파트너님께서는 또 테크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댓글에 내년 이맘때쯤 중국의 빅테크 2배 가길 기원합니다. 2배 가능한가요? 2배 이상 가능한가요? 이게 내년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중국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부터 좀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할 만한 국가가 어디 있을까? 저는 중국이라 생각하거든요. 중국 테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몇 배를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국가가 지금 중국 테크다라고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 전문가 박준석 파트너님께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테크주 충분히 투자할 매력이 있고 오늘 또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키 맞추기 장세와 함께 더욱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언급까지 주셨습니다. 자, 실시간 특징주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국제 유가부터 체크를 함께 해보시죠.
이 국제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에 영향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현지 시간 7일에 진행된 회의에서 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13만 7천 배럴씩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무려 7개월 연속된 증산 결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유국들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설팅 업체 리스타트 에너지에 따르면 증산량은 적지만 에너지는 크다면서 이 오펙 플러스가 가격 하락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우선해 두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해서 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7만 5천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폭 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가오는 9월 FOMC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가 된 상황이고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내릴 가능성이 88%, 그리고 B컷에 나설 확률도 무려 12%로 집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 가격은 현재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역시 금과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특히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량이 구리 스크랩 공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세금 규정의 영향으로 이 우려가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때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두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라인에서도 잠시 등장을 했지만요. 미국 무역 갈등의 영향이 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두 구매량을 4배 늘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아직 사전 구매에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제 간밤 대두의 가격은 큰 폭의 하락세를 한번 연출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적인 상품으로는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커피의 가격이 하락세를 크게 한번 보였는데요. 브라질 공급공사 코나브에 따르면 올해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해서 11% 정도 감소했지만 로부스타 커피 생산량이 같은 기간 37%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로부스타 커피는 베트남 다음으로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생산량 증가 전망이 좀 로부스타 커피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이 브라질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커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커피 가격까지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비트코인이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전에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전 대비 소폭의 오름세 1.9% 상승세를 이어간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억 5,50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뒤를 이어서 알트코인도 역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60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특징 코인은요, 바로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심 개선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 시각 현재는 0.3%대까지 상승폭을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은요, 바로 워런 버핏의 한마디입니다.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 그리고 금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출시됐던 책에서 그렇게 적혀 있던 건데요.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금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금의 가격과 조금은 대조되는 행보여서 좀 풀이되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 책에서 한 말로는요. 아파트에선 임대료가 나오고 농지에서는 식량이 나오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현물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과 관련한 또 코인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앞서서 이제 테크 얘기가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하나만 좀 여쭤보면은 네. 그 테크주들 중국 내 테크 기업들 굉장히 좋긴 하지만 네. 미국, 중국 간에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비록 물론 잘 나가겠지만 혹시 미국 수출이나 이런 면에서 좀 부침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사실 네. 테크 관련돼서 우리가 봤었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 상에서 가장 큰 소비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중국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중국은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판매 못하면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반대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그런 큰 소비 자체가 현재 지금 테크 업종들이 상당히 리스크에 처해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들, 유럽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혹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남미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증감률이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토대로 해서 그렇죠. 이제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유럽까지 봤었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수출에 대한 이제 확보를 해둔 상태인 거고요. 그게 지금 현재 아마 12시대가 되면은 이제 중국의 8월달 수출입 지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 수출입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 아마 수출 자체가 얼마 정도 증감이 됐는지를 좀 체크하게 된다라면은 여기는 빅테크의 실적에게도 향후 우리가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어느 정도 가늠할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이 이제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들이나 혹은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텐데 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중국에서 있는 빅테크 뭐 비아디라든지 샤오미라든지 그런 알리바바 같은 것들이 미국에선 서비스가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블랙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향후 유럽 시장에서 증감 자체가 되는지 예. 여부만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대신 여쭤봤는데 뭐 미국 쪽 수출이 조금 막힐 수는 있어서 제약은 있겠지만 미국 이외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네. 다른 쪽으로 수출 우회 경로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이제 오전이죠. 오후 네. 12시에 이제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자라고 네. 하셨네요. 자, 테크 기업에 대한 또 궁금증 함께 풀어봤고요.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세상 똑똑해지는 AI, OT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AI 그리고 OT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AI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죠. AI 플러스 로드맵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AI, OT 기술이 집중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 산업이 어딘지부터 좀 알고 싶네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중국은 정책을 항상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특히나 이제 테크 관련해서 항상 말할 때마다 저도 항상 이게 입꼬리 올라가는데 네. 자, 오늘 한번 왜 수익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료를 네.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이 AI 플러스라는 정책 자체가요, 24년도 3월 달에 양회에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회의 핵심 키워드가 AI 플러스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전 보게 된다면은 플러스 AI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AI랑 그리고 AI 플러스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플러스 됩니다. 위치가 바뀌었을 뿐인데 굉장히 많이 달라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이전에 네. 플러스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7년도, 18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플러스 AI는요, 기존 산업에서 AI 기술을 도입하는 게 이제 플러스 AI인 거고요. 예시를 네. 들면 이제 자동차 제조 공장 라인에서 이제 AI가 품질을 검사해 주는 거나 혹은 우리가 뭐 콜센터를 연락할 때 이제 AI가 챗봇을 해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플러스 AI에서 해야 되는 이제 산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도 기준으로 AI 플러스로 바뀐 게 뭐냐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로 이제 질적 변환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AI 플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플러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교육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과외 선생님이나 공교육 선생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춤 형식으로 있는 선생님들이 홀로그램 상에서 나타나서 나에 대한 성적을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AI 플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플러스 의료 같은 경우에도 내 생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위챗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위챗을 토대로 해서 내 생체에 관련된 정보들도 입력을 하게 된다라면은 내가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까운 의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잡아주거나 네. 내가 처해있던 병이 이제 지금 위급 상태가 터졌을 때 가까운 병원에다가 바로 이제 현재 연락해주는 네. 그런 근데 것들이 뭐 결국에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핸드폰만 있어도 사실상 다 되는 오, 거고 이제 네. 그리고 웨어러블 관련돼서 다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AI 플러스의 핵심 자체가 이제 AIoT 관련된 것이 결국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5년도 8월 달에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 말에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AI 플러스에 대한 이제 행동 계획에 대한 공식화를 했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이제 27년도까지 AI 디바이스라든지 AI 에이전트 관련돼서 70% 정도 가까이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캠브리콘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다 같이 강세가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 이 AI 플러스 관련돼 가지고 있는 AIoT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좀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요즘에는 뭐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쵸. 네,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 발전과 또 그 산업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 관련된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네. 대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네. 좋아하는 이제 샤오미가 예. 있죠. 네, 샤오미도 샤오미. 있고요. 아, 하이어 원픽이군요. 네. 그리고 메이디 그룹 이렇게 세 가지가 네.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 인사이트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매수가 가능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업종상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사실상 이제 우리가 눈을 길러주는 이제 방향성이라 보기 때문에 중국의 대표 AIoT 관련된 업종들을 제가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샤오미 01810 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하이어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도 06690 그다음에 메이디 그룹 000333 굉장히 쉽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도 때 이제 탄생했던 기업이고요. 중국의 얼마 안 됐네요. 맞습니다. 진짜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시총은요, 이제 약 1.46조 홍콩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PER은요, 33배에서 34배 정도 받고 있고요. 생각보다 높네요. 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5% 정도 받고 있고 하이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제품 관련돼서는 백색 가전 관련해서는 이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 맞습니다. 하네요. 미국 내에서 네. 이제 소형 가성비 가전으로, 제품으로 네. 그쵸 인기가 있고 1인 네. 가구 관련돼서도 인기가 있는 가격이 엄청나게 싸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미국이 경쟁사 대비했을 때 3분의 1 가격 수준으로 싸기 미국은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전자제품들 되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하이어 스마트폰이 가성비로. 이제 그런 거에 예. 대해서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미중 관련돼 가지고 이런 관세 분쟁이 있었을 때 하이어 스마트폰이 상당히 이제 주가에 대한 타격을 좀 입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의 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시총 같은 경우에는 1,780억 홍콩 달러로 되어 있고 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13배에서 15배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AIoT 관련된 업체 중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백색 가전만 팔고 있지 이거를 좀 통합할 만한 그런 그게 AI 쪽으로 없어요.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네. 좀 뒤처진 것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가전제품상에서는 되게 싸게 만들고 가성비 있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최근의 트렌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뒤처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메이디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가 에어컨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봤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디 그룹 자체가 에어컨 관련해서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메이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베이징에 본사를 위치해 두고 있고 그렇군요. 시총 같은 경우는 5,500억 정도 홍콩 달러로 되어 있고요. PR 같은 경우는 12.5배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7%에서 20% 정도인데요. 이 샤오미, 하이어 스마트홈, 메이디 그룹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이 AIoT 관련된 산업의 3대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가 전부 다 각자의 분야에 맞춰가지고 각자의 특성화되게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저는 오늘 샤오미 관련돼서 AIoT 관련돼서 상당히 좀 진척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게 이 샤오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한국인들이 거의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왜 네. 매수를 하고 이런 이 샤오미 관련돼서 있는 것들도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하이얼 스마트홈이 나왔는데 그 로고 하이얼 스마트홈 로고가 맞는 거죠? 네. 제가 화면에 나갔던. 네, 네, 제가 G를 못 봐가지고. 인수하면서 네. 네, 맞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G를 그러게요. 인수하면서 네. 같은 로고를 사용한다고 네. 하네요. 같은 네. 또 G와 또 로고 인수가 되면서 네, 또 맞아요. 로고를 함께 쓰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좀 헷갈렸던 건데 네. 하이얼 스마트홈 로고가 맞다로 네.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메이드 그룹도 이제 3대장 중에 하나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유럽이 좀 때 아닌 폭염 때문에 네. 에어컨 수요가 폭증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메이드 그룹 주가도 좀 많이 상승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이 3대장 중에서 샤오미가 네.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샤오미 실적은 어땠을까요? 샤오미 실적 네.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징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 네. 샤오미는 3분기 연속 1,000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작년 대비 왔었을 때 매출 자체가 30.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대비 왔을 때 75.4% 정도 증가했고 지금 이것도 3분기 연속 100억 위안 이상으로 이제 지금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와, 화면상 그래프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 빨간 색깔 부분 자체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최근에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황색이 오늘 메인 주제였던 AIoT 관련된 주황색 네. 업종들의 상승 자체가 이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마트폰과 백색 가전 스마트폰이 높네요.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결국에는 증가율을 봤었을 때는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AIoT 전기차 파이가, 관련된 네. 업종들이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소개해드릴 부분 자체가 이 IoT 관련돼서 있는 스마트 소비자 제품 관련돼서는 작년 대비 봤을 때 44.7%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 매출 자체가요 66.2% 가까이 거의 봤을 때 폭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도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YU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번 주문하게 되면 1년 정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래요? 식으로 네. 지금 상당히 좀 이 전기차 자동차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그러네요. 있겠고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24년도 2분기만 하더라도 진짜 지금 매출 자체가 876억 정도 달러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이게 거의 2,500억 정도 가까이 상승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샤오미가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오늘 주제가 AIoT잖아요. 네. 이 AIoT에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이제 진심성이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 샤오미가 이 휴먼, 카, 홈 이 세 가지가 지금 작년부터 봤을 때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먼 카홈. 네, 이 네. 휴먼 카 홈 해가지고 네. 이게 결국에 트렌드인데요. 결국엔 샤오미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의도 IFC몰 가게 된다라면은 샤오미가 네. 안 파는 게 없습니다. 가방도 팔고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어떤 기업으로 봐야 될지 잘 네. 모르겠어요. 줄넘기도 팝니다. 아니 별걸 다 어떤- 그러네요. AI 줄넘기입니다. 그럼 뭐 본인의 체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뭐 체크가 데이터가 되나 됩니다. 보죠? 네. 심박수 이런 걸 심박수라는 건 하면. 데이터가 되고요. 아, 얘가 네. 이제 웨어러블 장비로 이제 뭐 스마트 밴드를 끼게 된다라면은 줄넘기 했었을 때 얼마 정도 뛰는지 그거에 대한 네. 진감표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든 게 다 AI로 약간 되어 있습니다. 중국판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다이소보다 네. 훨씬 비싸죠.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하지만 네. 다 있다라는 그런 다 의미로 있다. 네. 여러 다 가지 좀 있어. 구성. 그러니까 네.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한번 나중에 다 검색해 있어네요, 보면은 진짜. 진짜 네. 샤오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샤오미가 사실 이제 이 우리가 휴먼, 카, 홈이 완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조금 더 파게 된다라면은 이번에도 이 휴먼, 카, 홈 관련돼서 이 YU7을 소개했던 자리상에서 이 샤오미에 있는 레이진 회장이 전반적인 샤오미에 대한 신제품을 소개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나왔던 게 6월 달에 이제 AI 글래스.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가게 맞아요. 되는데요. 드디어 AI 글래스를 가져오시는 이제 건가요? 제가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갖고 해놨습니다. 오시나요? 지금은 아니고 저기 신천에다가 시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아마 바를 수 있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저도 사실 판매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아. 대기를 하다가 이제 네. 한 달 만에 공수를 했는데 그럼 좀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은 다음 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봐도 그러게요.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AI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 샤오미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메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 글래스 관련해서 써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은 상당히 많겠지만 그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밸류 체인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봐야 될 상황인 거고요. 다시 또 돌아와서 네. 이 샤오미를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샤오미가 왜 AI 그래스를 내고 샤오미가 왜 다이소 마냥 이것저것 제품을 내고 네. 자동차도 그러게요. 내는지를 알게 네.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샤오미가 AIoT 관련돼서 글로벌적으로 아주 높은 점유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샤오미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AIoT 관련돼 가지고 있는 상품 자체가 10억대가 넘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10억대가 넘고요. 현재 네. 지금 연결이 얼마 정도까지 되냐면은 전체 상품의 95% 가까이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제품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95% 가까이 호환율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휴먼 카 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비전을 그리고 있냐면은 자동차를 타면서 내가 유튜브를 보거나 사실 유튜브는 안 되지만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되죠. 영상들을 보거나 네. 음악을 듣거나 예. 그런 것들이 내가 자동차를 내리더라도 끊기지 않고 아. 안경에서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집에서도 나오고요. 그 냉장고에서도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돌 수 있게 마치 그 토니 스타크의 자비스 같은 존재 자체가 꿈꾸는 게 결국 샤오미의 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 음성 AI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샤오미 내에서 자동차의 안부터 집안, 모바일 기기까지 내가 자동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시점상에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에어컨 온도라든지 그리고 따로 뭐 다 커튼이라든지 다 조절해 주겠죠. 준다라는 청소도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맞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로봇 청소기도 끄고. 돌아가고 예.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준다라는 네. 게 결국엔 샤오미가 바라는 미래 지향성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플이 상당히 충성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샤오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애플은요, 이제 팬보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상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말하는 게 팬보이라고 부르는데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펀이라고 부릅니다. 중국말로는 미펀? 쌀가루라고 네. 부릅니다. 쌀가루. 네, 예. 샤오미가 미가, 밑자가 네, 쌀밑자이기 쌀밑자잖아요. 때문에 이제 쌀가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펀이라고 귀엽네요. 부르면서 가루들이 모여서 샤오미가 생긴 맞습니다. 것처럼 그렇게 너무 딱 그 귀엽네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네. 샤오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오미가 이제 25년도 상반기 회원 재구매율 자체가 50.8% 그리고 거의 절반이 매출 넘네요. 기여도는요 네. 91% 정도입니다. 음. 충성도가 아주 높은데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재구매율 자체가 82%에서 92%라고 보시게 된다라면은 샤오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참 못 미친 상태긴 하지만 이전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40%였던 점유율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매율 자체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요거 하나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샤오미가 지금 현재 애플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잖아요. 아. 네. 왜냐하면은 레이진 회장이 과거에도 2023년도 12월 CCTV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 이 잡스가 내 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의상 오. 스타일이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마주한 것 같아요. 네, 항상 항상 혹시 이제 뉴발란스 신나요? 이준 회장도? 아니에요? 캔버스 네. 신스. 아, 그래요? 아, 네. 네, 외국에서 항상 비판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항상 레이진을 보면서 애플에 있는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애플을 베껴간다라는 식의 있는 기술도 따라가고 기술도 뭐 훔쳐가고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번에 샤오미가 좀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전기차 관련돼서 애플도 성공하지 못했고 삼성전자도 하지 못했던 것을 성공을 했었고 그 관련돼서 휴먼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네. 휴먼카 홈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토대로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샤오미 자체적인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AI 플러스 관련돼서는 이제 AIoT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할 때 있어서 샤오미가 높은 PER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샤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때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실수가 아니라 대륙의 쇼크다라고 네. 하던데 이 샤오미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전망 전략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샤오미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단 부근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박스권을 와우,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이전치부터 네. 봤었을 때는 월봉상 봤었을 때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전에 꾸준히, 상승한 네. 다음부터 상당히 좀 많은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까지 80% 가까이 미끄러졌는데요. 이번에 상승을 보이면서 딥시크 효과 이후로 상승을 보이면서 그러네요. 상단권에 놀고 있지만 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고 계속적인 상승 레벨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상승 룸이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샤오미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전망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샤오미의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중국 시장 상황 또 오전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하락 전환한 것 같은데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잠시 뒤에 발표되는 수출입 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다가 다시금 보합권까지 하락폭을 줄여주는 사계종합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사실은 상승과 하락하는 것보다는 오늘 장 마감까지 좀 어떻게 이어갈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 종합지수 역시도 0.1%대 그리고 항생지수 역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증시는요, 여전히 일본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정치적인 리스크 대 그리고 수출이나 GDP 같은 지표 호조세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니케이 지수가 결국 43,63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 내에서 토픽스 지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우량주를 추종하는 해당 지수는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장중한 때 3,146포인트까지 터치하면서 10년 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증시는요,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3,210선을 공방에 나서고 있고요. 항생지수 역시도 소폭의 상승세, 반면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단 그리고 인도 단에서는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오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아시아 오전 시황 체크해봤고요. ETF 수익률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ETF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오늘은 수익률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중에서 이 말씀하신 태양광 관련된 상품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이어서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품은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업종이 지난주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시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재 5%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으로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합성형 상품을 제외하고는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상품도 3%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플러스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S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등 오늘 장에서는 다시금 테크 관련된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몇몇 개의 종목들은 구성 종목까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은 4%대, 1년 수익률로는 지금 6%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유비테크와 관련된 로봇주들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다수 대형 테크주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상품인데요. 한 주간 수익률로는 7%대 기록하고 있고 1년 수익률로는 무려 74%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으로는 CATL이 포함되어 있고요. 비아디 그리고 리오토 등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상품도 좀 눈여겨볼 수 있겠는데요. 한 주간 수익률은 0.9%대, 1년 수익률로는 무려 87%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폭스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텐센트와 CATL, 샤오미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눴었던 트립닷컴도 함께 구성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ETF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알아봤습니다. 네, 자, ETF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와 함께 지표 현재 또 흐름 그리고 또 특징주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먼저 지표부터 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8월 달 중국의 수출입 자체 지표를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수출 같은 경우는 예측치가 5%였고요. 실제치는 4.4%로 사실상 조금 하회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치가 3%였는데요. 실제치는 1.3%로 상당히 좀 많이 약세를 하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수출 자체는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수입이 지금 현재 줄어든 상태가 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부 데이터를 조금 더 나중에 좀 후속으로 봤을 때 좀 체크하면 좋겠지만 현재 지금 속보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수출 자체는 왜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1대1로 관련된 국가들 간의 수출 자체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1대1로 관련된 수출 국가들은 상당히 늘어난 상태인 거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자체라든지 다른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무역 수지가 늘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날 기준으로 외환 보유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외환 보유가 늘어났던 것 자체가 결국에는 오늘의 수출 자체가 조금 더 둘 다 하회를 했었지만 수출 자체가 조금 더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8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는 하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은 일단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중입니다. 자, 중국의 오전 시장 상황 그리고 방금 발표된 수출입 지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이나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